김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창봉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기억하시죠? 네, 디올백 뇌물수수를 조만한 파우치라면서 오히려 사안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걸 비판받자 오히려 그게 왜 문제냐는 식의 아나무인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시청자에게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명품이라는 표현은 공영방송에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명품이란 특히 외국산 사치품을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태도를 일관하고 계시는데 상황 김건희의 비위가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도 그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국정 개입 정황, 목걸이 시계, 구설 끊이지 않은 명품 사랑. 기사 제목입니다. 이 해당 기사에서는 명품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해당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KBS 9시 뉴스입니다. 사장 말대로라면 공영방송으로서 부적절한 단어 선택 아닙니까? 아니, 사장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작진이 꼭 사장의 뜻을 따라서 기사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사장이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 기사라고 그러니까 더 평가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평가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데 12.3 내란 직후에도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읊던 KBS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김건희가 잡혀가니까 이제야 윤건희 정권의 실상을 보도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까지 했던 잘못이 다 사라집니까? 지금도 사장은 김건희를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ODAN, 통일교, 건진법사, 김건희 청탁설,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호바나 콘텐츠 후원사, 명태균 공천 개입 게이트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온 김건희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조사를 받고 특검 출범 40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금융사 그리고 인사 입찰에 대놓고 보이는 그 김건희의 손이 움직였다는 정황이 파다한데 윤석열이 탄핵되기 직전까지 KBS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의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명태균 통화 공개에 다른 방송사들은 모두 탑뉴스로 KBS만 나홀로 8번째 꼭지로 배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9월 5일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9월 30일까지 26일간 KBS는 보도 건수 1.5건, 전체 평균 12.9건인데 하물며 TV조선과 채널A까지 10건이 넘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야말로 땡볕 뉴스, 김건희 브로드캐스팅의 실체 아닙니까? 박정범 사장 아직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 맥락 속에 담긴 김건희 호위무사 박장범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김건희가 수수한 파우치는 디올백이었고 뇌물이었고 김건희는 이외에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 등을 수수한 비위를 수도 없이 저질렀고 그렇기에 박절하지 못했던 그리고 조그만 파우치라는 단어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이제는 양심 고백해야 할 시간 아닙니까?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인터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들 철회하시고 디올백 명품 수수라고 정정하시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아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매체도 있고 명품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걸 이제는 인정하시는 거군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그 제품의 제품명을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품명을 말하는 것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국민의 수신료로 먹고 사는 KBS를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윤석열 파면 당일, 그러니까 2025년 4월 4일 닐슨 코리아 가구 시청률 기준으로 수도권이 8.8%, 전국 8.7%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KBS 9시 뉴스가 수도권 4.5%, 전국 5.1%를 기록하면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MBC가 이겼죠. 대한민국이 1등 뉴스 자리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1위였던 KBS 뉴스가 언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졌습니까? 지금도 조그만 파우치를 지키려고 하는 박장범 사장과 김건희 여사에 부역하던 그 구성원들이 이 지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별나라에서 단물을 즐기던 자들은 모두 지금 심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